요즘 날씨 왜 이럴까? 내일 날씨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을 파헤쳐보는 시간. 맹소영의 날씨 이야기. 기상 분야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아까 아침에 오프닝에서 날씨 얘기하면서 네. 입춘이 이렇게 추워도 되는 그러니까요. 거야 했는데 지금 마이크 올라가기 전에 맹소영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겨울치고 추운 거 아닌데. 안 추워요. 아, 오늘. 혹시 근데 오늘- 절대적으로는. 음. 상대적으로는 추운 건 아니 아니고. 아까 주차 어디다 하셨어요? 여기 지상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실 때 바람 엄청 불던데. 그럼요. 저는 지상으로 다닐 때 한 번 이렇게 추운 날 콧구멍을 제일 크게 해가지고 그 공기를 어. 그 느낌을 찬 공기의 어. 느낌을 마셔봐요. 어. 근데 그거 오늘 별로예요? 확실히 차갑기는 차가워요. 그쵸. 그래서 그거 차가워서 맞다. 그래서 저도 진짜 춥네라고 해서 오면은 습관적으로 기온부터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도 이맘때 우리가 늘 겪었던 추위 정도가 아. 추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보통 음. 보면은 수원 지금 이제 8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그 기록이 되는 기온이에요. 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영하 한 4도예요. 근데 음. 확실히 바람 때문에 영하 한 8도까지 기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바람이 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추위는 더 큰데 근데 음. 사실 이맘때가 우리가 한 영하 6.8도 정도 음. 영하 7도 정도 선의 최저 기온까지 찍는 게 이맘때 기온이기 때문에 예. 절대적인 값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오늘 기온이 확실히 어제보다는 떨어졌어요. 그렇죠. 전체적인 추위죠. 근데 그래도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전국적으로 많이 높아요. 평년 이맘때에 나타나야 될 날씨보다는. 혹시 내일도 그런 말씀은 못 하실 것 같은데. 그죠? 내일 기온 더 떨어지잖아요. 내일 예. 추워요. 춥죠. 네. 5도에서 어. 한 10도 정도 오늘보다. 수도권 예, 예. 기준으로.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춥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춥다 그래요. 거기 표정이 제가 취조당하는 기분. 아,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차갑고 바람은 많이 부나 맞아요. 예년보다는 낮지 않다. 높은 편이다. 그렇죠. 예. 겨울이니까 뭐 당연한 거다 이 정도 추위는. 예. 그렇죠. 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한번 아, 오늘. 그럼 추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네네. 추위 어떤 예. 오늘 왜 추운지 아니면은 이게 그렇게 큰 추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 순서를 또 싹 바꾸셨어요. 아, 좋아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한파특보 내려졌어요. 아. 어제 밤이죠. 음. 그러니까 오전에 자 이제 밤에 내려지겠습니다라고 해서 경기 북부 지역하고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내려졌어요. 예. 강원 영선대 그러니까 산간 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려지는 한파특보는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진 상태가 최소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그러니까 예. 지금 다른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평년의 날씨를 우리가 기억하진 않죠. 뭐 작년 날씨도 기억이 아니라 지난주 날씨도 기억을 못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평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일반적인 그 날씨에서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났느냐를 말하는 거인데 예. 경기 북부 지역이나 한파특보 내려진 지역들은 영하 12도 아래로 떨어진 지역들이기는 해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낮부터 찬 공기가 확장을 합니다. 예. 그러면 바람 더 강해질 거예요. 지금 예. 오늘 새벽 4시 정도에 충남 서해안 그리고 호남 서해안 제주도 거의 전 해상에 전 그 육상에 지금 강풍특보 내려졌고요. 동해 일부 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으로도 풍랑특보예요. 그러면 네. 그 말은 뭐냐면 바람이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내일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기온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한파주의보 내려지는 지역들 확대되고요. 예. 그리고 예. 강원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한파 경보 수준의 날씨가 이번 주 이제 쭉쭉쭉쭉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한 3, 4일은 엄청나게 추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예, 대비를 하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월 날씨는 이따가 한번 다시 다시 그 우리 끝무렵에 한번 가고 오고. 네. 오늘 또 우리가 입춘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맞아요. 입춘. 예, 예. 음. 요거 지금 절기 좀 아마 그 좀 연식이 낮으신 분들은 절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뭐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아, 저 이런 거 순서 잘 몰라요, 저도. 모르세요? 네, 네.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고구 이파서와 망종화재 소서대서 입추쳐서 백로추분 기상캐스터를 하셨었어야 됐어요. 한로상가 왠지 알아요? 왜요? 기상캐스터 시험 볼 때 24절기를 물어보는 방송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동서울 저도- 대솔동지 소환대한 안 외우셨어요?
무슨 태정태세 문단세라니까. 네. 맞아, 저도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태정태세 어. 문단세. 아니 이거 동요에 맞춰가지고 많이 네. 우리 아니 학창 시절 때 24절기 배웠는데. 그 날씨 같은 경우에도 그 시즌에만 어. 절기를 딱 기억을 하지 보통 여름 하면은 또 헷갈리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맞아요. 그 24절기를 네. 시험에서 물어봤던 방송국이 있었어요. 물론 제 저시대는 아니라 예. 그렇죠. 네. 기상캐스터 대단한데? 대단한데요. 전향하시겠어요? 기상캐스터로 됩니까 지금도? 예. 근데 24절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음. 제가 조금 더 오늘 우리가 너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잘 모를 때도 있으니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언제부터 24절기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용을 했을까요? 아, 되게 오래됐을 것 그죠. 같은데. 중국에서 고대, 만들어진 거는 맞아요. 고대 그죠? 오늘 빛나 보여요. 예수표였나? 아니 오늘 양쯔강 빛나 맞죠? 양쯔강 우리 양쯔강이라고 우리 아까 보여요. 얘기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하려고 했죠. 음. 아니요. 황허강. 황허강이에요. 양쯔강은 네. 남쪽. 아유 네. 죄송합니다 청취자분. 황허강. 그래서 예. 중국 농경 문화가 발달한 황하무역 음. 거기에서부터 이제 유역을 시작으로 이제 발달을 한 건데 음. 황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가 그 태양 주변을 도는데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지구에서 태양이 지나가는 그 길을 15도 간격으로 24개 지점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계절에 6개의 절기가 지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봄에는 이 글자 글자를 따고 말하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어. 뭐라고? 입우경춘 천국 뭐라고요? 저 앞글자로 안 하고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었어요? 아 진짜요? 어. 입춘, 우수, 경식, 경칩춘문, 춘문, 청명고구. 청명고구. 어. 근데 이거 왜 외우신 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언론사 시험에 나왔어 옛날에. 아, 그랬어요. 그 나왔었구나. 아, 저희. 아유 기자 많네. 역시 그래. 시험이야.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도입이 됐을까요? 조선시대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에 거의 세계적으로 기상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발명을 할 정도로 엄청난 기상 과학에 힘을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제 절기를 알아보다가 심도 있게 공부를 한 게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관측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었어요. 그 역사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과거에는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이 날씨를 관측하고 그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이 중요했었었는데 과거에는 음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의 그 이제 양력을 쓰는 절기를 도입을 했던 게 뭐냐면 양력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음력을 써서 되게 어려웠던 그래서 음력을 기반으로 해서 정해는 그 중간에 어떤 격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했던 거인 거죠.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음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절기를. 아니에요? 보통은 이제 15일 주기 간격인데 앞서 말씀드린 어. 것처럼 지구를 도는 태양의 궤도를 보고선 24개의 점으로 찍었기 때문에 근데 2월 4일경이 입춘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2월 3일이 입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지구가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고.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쯔강하고 좀 헷갈렸던 게 화북 지방의 대표 도시가 북경이에요. 북경의 위도는 북이 38.55도예요. 예. 근데 서울의 위도는 37.5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위도 차이가 더 북쪽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두 지역은 같은 절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위도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는 추위는 다르죠. 날씨는 예. 좀 다르다. 근데 예. 그래도 절기는 왠지 맞아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통상적인 관념은 맞아요. 누구 때문이다? 최진만 기자님과 저 네. 때문. 왜요? 왜? 왜냐면 언론사에서 그런 얘기 잘하거든요. 의인화를 시키거든요. 그래. 절기에 맞아. 맞게 찾아왔다. 날씨가 절기를 알아봤다. 그래. 되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경칩이라 개구리가 울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때마침 이때 딱 어. 개구리를 그러니까. 깨줘야 될 것처럼.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억이 그렇지만 사실 어. 입춘의 이맘때에 추워야 되는 게 좀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기후상으로는. 근데 왜 입춘일까? 어쨌든 괴리감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아, 이거 24절기와 관련된 속담 많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많아요. 어. 그 보통 이제 농경 문화에 사용됐던 절기이기 때문에 생활 속담들이 굉장히 예. 많은데 물론 24절기 다 말하면 한도 끝도 그치. 없죠. 오늘 맞아요. 방송할 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입춘의 풍습들 중심으로 좀 한번 해볼게요. 예. 네.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날씨 전보기 풍습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입춘에는 각 지역마다 날씨나 곡식의 상태를 보고 그 해의 수확량을 점쳤다고 해요. 아. 그리고 입춘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없으면 그 해에는 풍년이 들고 아. 병이 없고 예. 생활이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고 예. 반면에 눈이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흉년. 그러니까 요번 같은 오. 입춘은 예.
풍년인 거예요. 어휴. 옛날로 풀렸으면 따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근데 과학적인 신빙성이 있냐? 사실 없죠. 음. 그렇죠. 근데 그만큼 농경 사회에서 날씨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때 날씨를 바라보면서 선조들이 엄청나게 그 날씨와 함께 좀 풍년이 들기를 바랬던 그 마음의 간절함이 굉장히 컸다라는 예. 거는 좀 알 수가 있겠죠. 좀 음. 눈에 띄었던 게 그 입춘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을 쳤는데 그 보리 뿌리를 캐서 그 보리 뿌리의 개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지는데. 찜찜할 것 같았어요. 어. 그러니까 일단은 보리는 겨울의 대표적인 작물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다 자란 보리의 뿌리를 캤는데 일단 보리 뿌리가 풍성해야지 풍년이 든다고 하는데 지역마다 차이가 좀 있었어요. 자, 뿌리가 3가닥 이상이어야지 풍년이래요. 네. 2가닥이면은 평년 이맘때. 어. 근데 1가닥이면은 어. 흉년이 든다라고 해서. 어. 근데 또 지역마다 또 다른 게 뭐냐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리가 안 난대요. 아.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또 이런 풍습은 없고. 그렇네. 근데 어느 지역은 또 입춘 때 보리 뿌리를 캐는 게 아니라 한 동지나 그러니까 더 추운 겨울에 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면은 좀 과거의 신빙성은 없기는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날씨를 좀 예견을 해서 농경 사회에 뭔가를 좀 하고 싶었던 그런 어떤 선조들의 그런 좀 발상들 이런 것들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토양의 질 정도는 체크해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럴 것 같기도 약간 해요. 그냥 혼자 갑자기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농경 사회여서 그런지 그런 관련된 풍습들이 많은데 예. 근데 좀 그런 거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저희가 입춘 얘기하면서 제가 첫 곡으로 봄 관련 그러니까 노래 봄 틀었잖아. 노래를. 너무 따뜻했어. 그러니까. 근데 아, 우리가 이제 이런 절기상 봄과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 봄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실제 봄 언제로 봐야 돼요? 기준이 있어요? 특별히? 24절기상의 절기가 실제 과거에 비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온이 좀 오르기는 했어요. 한 0.3도에서 4.1도 정도 전반적으로 기온이 상승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좀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는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나타나긴 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봄을 기준 짓는 정의들은 되게 다양해요. 예. 첫 번째는 뭘까요? 가장 일반적인 거. 날씨 기온? 기온? 기온이세요? 요즘에 또 달력을 안 써서 달력 찢는 맛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달력을 탁 찢었을 때 예. 3월 1일부터 딱 맞네. 봄의 시작이었잖아요. 입학 어떻게 보면.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이제 계절이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24절기상의 봄은 좀 한 달 빠른 2월 한 4일경. 그리고 천문학적인 기준이 있어요. 예. 춘분. 그러니까 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거는 1년에 2번 있잖아요. 예. 춘분과 추분. 예. 근데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천문학적으로 봤을 때 태양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고정에서 태양의 중심이 딱 적도 위로 비춘대요. 그래서 이때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동시에 더위와 추위가 같아지는 시점이라고 해서 천문학적으로는 요때를 봄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네.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기상학적 정의거든요. 네. 기상학 같은 경우에는 일 평균 기온을 5도 올라간 시점이 9일 정도 이어졌을 때 그때 그 첫날을 봄의 시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속이 돼야 되는군요. 지속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왜냐하면 봄 같은 날씨는 사실 연휴 시작되기 전에 봄의 날씨였거든요. 일시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갖고 봄이 왔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음. 기상과 기후가 다른 거는 기상은 굉장히 단기적인 측면. 기상은 굉장히 장기적인 측면으로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갖고 우리가 막 기후 변화라고 서두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기상의 어떤 일시적인 현상인데 그러면은 일 평균 기온을 왜 하필 5도로 보느냐?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기상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정의를 발표를 해요. 네. 뭐 이제 최근에 나타난 장마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느 A라는 연구실에서는 뭐 장마의 시작은 어떻고 우리 이렇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학문적인 그런 명명이나 정의를 다시 이제 새롭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기상청에서는 1979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이병설 교수님이 제안한 이 기준 일평균 기온이 5도 이상으로 간 날이 9일 이상 지속될 때 예. 요때를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요 예. 기준이 좀 제일 정확하다라고 본 건데 어. 실제 한 일평균 기온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와닿진 않아요. 일평균 기온은 오전 10시의 기온이라고 맞아. 예. 얘기했었어요. 이제 예. 기억하실 예. 거예요. 기억나요. 예. 예. 그래서 오전 10시에 어제 상당히 따뜻했거든요. 어제 오전 10시 기온이 몇 도였는지 아세요? 0.9도.
영화가 아니었네요? 영화가 아니었고 어. 0.9도. 근데 영화가 아니었어라기보다는 많은 분들은 오히려 그래요. 더 이 정도밖에 아니었어. 되게 따뜻했는데 라고 그래?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봄이 되려면은 사실 지금 좀만 따뜻해도 봄 같죠. 훨씬 더 따뜻해요. 역시 상대적이야. 훨씬 상대적인 예. 거예요. 네. 그렇구나. 5도 이상, 9일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됐을 예. 때 그렇군요. 봄의 기준은 또 꽃 아니겠어요? 꽃? 아 맞아요. 네. 그 분위기가 있잖아. 그죠? 맞아. 개화 시기로 또 봄을 볼 수 없을까요? 제가 사실 이 얘기는 오늘 하려고 하다가 좀 아꼈어요. 아 그래요? 아이템을 좀 아꼈어요. 아유, 언제 죄송해요, 제가 개구리가 뜯어보려고. 깨어나는 경칩에 좀 하려고요. 왜냐하면 예. 왜 그러냐면 기후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어. 이렇게 관측하는 기온, 뭐 습도, 강수량, 기압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식물의 변화, 그러니까 언제 발화하는지, 예. 개화하는지, 만발의 시점을 갖는지, 네네네. 그리고 동식물들도 관측을 하거든요. 네. 이때 그러면 어느 나무를 가지고 관측을 하느냐, 예. 우리 집 앞나무를 갖고 관측하느냐 이 얘기는 I will be back. 봄꽃이 피는 시점을 말씀드릴게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또 호르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치 뭐 햇빛이나 기온 그러니까. 같은 것들. 예. 그것도 나중에 그럼 호르몬도. 예. 최진만 기자가 내리는 봄의 정의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은데요. 네, 어제 잠을 못 잤더니 뭐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왜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이 갑자기 이 기후 변화로 뭐 약간 12월은 아니겠지만 뭐 한 2월 이럴 때 갑자기 개나리 피고 이런 거는 봄이 아니다. 이제 그런 거네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그 식물의 생체 리듬의 변화를 줄 정도로 기온이 변화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어떤 식물을 관측하는 그런 학자로서는 이거는 좀 심각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기는 해요. 그냥 예. 잠깐 나타난다고 막 꽃이 피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러니까 기온적으로는 잠깐 떨어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왜냐면은 생체 리듬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운다, 그렇죠. 시든다, 동면에 든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화하는 과정 안에서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그치 우리가 봤을 때만 일시적이지 그렇죠. 그런 게 아닌 거죠. 네, 그거는 좀 다른 측면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입춘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어쨌든 또 올해 들어서는 가장 추운 한파가 찾아오긴 예. 했습니다. 날씨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찬 공기가 충분히 올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근데 추위가 언제가 1년 중에 가장 춥냐면 1월 한 22일쯤. 그걸 전후해서 한겨울 그죠? 맞아요. 그때가 사실 제일 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환보다는 대한추위가 더 추울 법한 게 굉장히 그 시점이 딱 정점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속도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가파르게 확 날씨가 풀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입춘 이 시즌이 네. 정점을 찍고 서서히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위가 올 법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추위가 보통은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잠깐 왔다가 풀려야 되는데 네. 저는 날씨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요? 1월 10일 날이 이제 수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1월 10일 날이 전국이 겨울 들어 가장 추웠어요. 수원 같은 경우에도 영하 12.4도를 찍었는데 예. 이번 추위가 더 추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추위는 충분히 올 수 있기는 한데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더 추운 시점이 입춘이 지나고 나서 올 수 있다라는 거는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같은 경우에는 평년보다 약간 높았다고 했잖아요. 내일 영하 6도 정도, 수원이나 인천 영하 6도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좀 더 떨어지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일은 크게 이맘때에서 벗어나는 추위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모레죠. 제가 잘못 말했네요. 오늘이 영하 6도였고 내일이 영하 12도. 내일부터니까 그리고 추워지는 거죠. 수요일은 영하 13도. 그리고 네. 목요일은 약간 올라가도 영하 11도. 근데 이 영하 10도 안팎의 언저리에 계속 머무는 게 이번 주 일요일까지 가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추위가 장기간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상학적인 것보다는 확실히 기후적인 측면에서 무언가 이유가 있겠구나. 예. 보통 찬 공기는 내려올 수 있는데 동서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고 뭔가 남북 간의 흐름, 얘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는 거는 기후적인 측면이 커요. 저기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부근에 이 찬 공기의 흐름을 막고 있는 저지하는 블로킹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네. 이 막는 거대한 고기압이 있는데 이 고기압이 자주 발생하면서 찬 공기가 쌓이는 거는 명확한 기후 변화의 패턴이에요.
그렇군요. 예, 일단 예. 이번 주는 계속 춥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보통 오늘 말씀드려요. 포함해서 음. 향후 열흘간의 날씨의 기온 변화를 알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오늘부터 열흘간이라고 하면 13일이에요. 예. 다음 주 목요일까지도 네.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계속 이어져요. 아유, 추워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파 수준의 추위는 이번 주 주말에 풀리기는 하지만 네. 다음 주까지는 계속 춥기 때문에 네. 입춘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못장 정리하시면 안 돼요. 예. 네, 절대 안 돼요. 그렇구나. 추울 예. 거예요. 일단은 좀 네. 옷장을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끝으로 그러면 오늘 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음. 올해 봄 날씨까지 예, 요즘 오늘 하이라이트 네.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번 추위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추위이면서도 마지막 추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후에 추위가 오더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는 낮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고 이제 태양에서 지구한테 보내는 열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추위에 대한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기상청에서도 이제 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높을 확률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최진만 기자님은 오늘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 저는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되게 왜, 부자연스러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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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곡을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오늘 노래 가사 좀 한 소절 좀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나 이거 너무 제대로 준비했는데 왜냐면은 제가 1년에 네. 신청곡을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은 저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어떤 노래를 틀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사실 신청곡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신청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작가님한테 부탁을 드리거나 보통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1년 중에 신청곡을 신청하는 날이 입춘 딱 이때요. 아 진짜? 어떤 왜요? 이유가? 이유가 있어요? 가사가 사랑은 봄비처럼 내 마음을 적시고 노래를 불러주셔야죠. 지을 수 음치예요. 아침부터 안 좋은 기억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초부터 지울 수 없는 추억을 내게 남기고 이별은 겨울비처럼 두 눈을 적시고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내게 남기고 저는 이 이면정 씨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노래 가사를 작사한 작사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분은 분명 기사학적인 뭔가 알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면은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의 지배로 내리는 겨울비는 굉장히 춥거든요. 겨울을 계속 재촉하는 비예요. 근데 네. 이별이잖아요. 상처만 남겨놓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계절의 변화는 비가 알려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봄에 비가 내리면은 날씨가 따뜻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최진만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양쯔강 기단 쪽에서 내리는 비 같은 경우에는 날씨를 따뜻해 주는데 이거는 사랑은 봄비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사가님 만나고 싶어요. 봄비와 겨울비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 맞아요. 가사에도 네. 녹아있는 맞습니다. 입춘에 딱 맞는 요 노래 오늘 남겨드리면서 우리 맹소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